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북한으로 출근하는 남한 남자 북출남 한진식입니다. 이호주입니다.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이 여름철 피서 이야기, 네. 또 휴가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북한에 대해서 처음 공부할 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깝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 여행의 자유가 없다는 것, 그 통행의 자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살던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은 그 통행 허가증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증명서, 네, 그러니까 여행 증명. 그게 저희한테는 정말 낯선 거예요. 우리는 특히 우리 뭐 외국 갈 때는 이제 네. 뭐 여권도 필요하고 공항도 통과해야 되고 까다로운 것들이 많지만 네. 우리나라 안에서는 부산에 가고 싶다, 뭐 대구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버스 타기만 하면 돼. 뭐 열차 타기만 하면 돼요. 뭐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물론 부모님한테 말해야겠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나 오늘 놀러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 오면 되지. 막 관공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고 막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렇게 여행의 통제를 하는 게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두 분도 이런 통제 가운데서 사셨었잖아요. 네. 이런 통제에서 해방이 됐을 때 좀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뭐 여기 와서도 이제 적응하기 전까지는 그 자유를 못 느꼈었어요. 이제 적응하고 이제 뭐 좀 조금씩 배우고 알다 보니까 뭐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카드 한 장 딱 들고 어디든 떠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카드에 좀 돈이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카드에 돈이 안 채워져도 돼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또 네. 신용이 있으시니까. 그럼요. 신용카드 한 장이면 그쵸. 돼요. 아, 끝나요. 우리 신용사에서 네. 또 신용을 쌓으시는 네. 효주 기자님. 그렇죠. 네. 그 통행증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사인을 몇 개를 받아야 돼요? 누구 막 이렇게 다 받아야 돼요? 7개 도장 받아야 돼요. 7개요? 네. 그러니까 7명한테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올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장 여행 네. 신청서라는 네. A4 용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가는 곳, 가는 이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올 거냐, 이거를 승인해 주십사 하고 일단은 인민반장 시작이에요. 인민반장한테 가서 찍어요. 내가 사는 동네니까. 네. 그리고 직장 지배인한테 가서 어. 찍어요. 그리고 당비사한테 가서 찍어요. 그럼 네. 3개죠. 담당 보안원한테 가요. 네. 담당 보위지도한테 가요. 네. 그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2부라고 하는 승인을 해주는 그 승인에까지 가서 도장 박으면 그다음에 신청이 돼서 출장 증명서를 찾죠. 아, 그 증명서를 들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네네. 가면서 이제 증명서 보여주고 기차에서 증명서 검사해요? 어디서 검사해요? 그렇죠. 기차역에 매표소에 가서 표를 구할 때도 증명서를 증명서 내야 있어야 표를 구할 수 있고요. 좌석표를. 자석을 타러 역전에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세설창 문에 안내원들이 쫙 서 있거든요. 보유 안전원하고 같이 경찰하고. 그러면 열차표와 좌석표와 증명서를 보여주면 안내원은 열차표 자리를 확인하고 이쪽 오른쪽에 선 안전원은 출장 증명서를 확인하고 한 명씩 내보내요. 그리고 또 열차에 오를 때 또 안전원과 열차원이 있어서 차표를 검열하고 증명서 검열하고 올랐어요. 올라가서 기차가 땅 출발해서 30분 지나면 또 양쪽 빵통에서 보안원들이 쭉 마주오면서 앉은 사람들 열차 검열 다 해요. 그리고 칙칙칙칙 기차 가서 1시간 반, 한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안원들이 계속 증명서 검열을 하거든요. 도착지에 딱 도착하면 또 열차 홈을 벗어나갈 때 또 경찰과 안내원이 또 표와 증명서를 검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집에 숙소를 해요. 호텔이 없으니까 친척집 아니면 지인 집에 가거든요. 가면 거기 가서 또 주민센터 인민반장한테 내가 며칠 동안 이 집에서 자겠습니다 하는 숙박 등록 도장을 들고 가서 증명서와 같이 거기다 또 사인을 하고 도장을 박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방에 있어야겠다 그냥. 그러니까 피서를 떠날 거냐 안 떠날 거냐. 그럼 떠나겠어요? 방에 있어야죠. 그냥 방에서 선풍기 틀고 있어야겠다. 그냥 집에서 떠나지 않죠. 네. 네. 야. 근데 쉬운 방법도 있어요, 한 기자님. 지금 막 답답하죠? 네. 쉬운 방법은 뭐냐? 돈을 여면 되지. 손을 놓고 차를 타고 육로로 네. 떠나요. 떠나면 초소에 탁 도착하면 원상 가는데 너 갔다 올 때 뭐 필요해? 일단 담배를 주고 그러면 뭐 갖다 주세요. 그럼 알았어. 하면 부릉 가요. 또 가다가 또 어디 싶어쳐서 뭐 필요해? 또 또 갔다 담배 오고. 찔러주고 뭐 이렇게 그런 돈 거죠. 찔러주고. 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네, 네. 됐으니까 참. 그래도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 거의 80%가 이자쯤 살죠. 이게 너무 힘들다. 그 네. 기차 한번 타는 것도. 말을 들어보기도 귀찮죠. 근데 심지어 그렇게 기차를 타도 멈춰서 안 갈 때가 많다면서요.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면서. 저는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네. 평양에 놀러를 네. 좀 자주 다녔어요. 네. 근데 평양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일단은 평양 들어가려면 승인 번호라는 거를 신청을 해서 그게 또 이제 기간이 있어요. 그 승인 번호가 떨어질 때까지 기간을 기다려서 승인 번호가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보류가 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증명서 발급이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차표 떼가지고 이제 열차에 올라서 이제 평양까지 들어가는데 평양까지 들어가기 전에 간리라고 하는 이제 역이 있어요. 최종 네. 역이 평양시 딱 전에 진입하기 들어가는 전이나 네. 직전. 간리라고 있는데 일단 그 역전 출발에서부터는 진짜 3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씩 검열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안전원들이 불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가. 평양 수도로 그치, 혁명의 도시니까. 들어갈 때까지는 진짜 반을 그냥 개미 흩듯이 쫙쫙 다 흩어요. 한 명이 금방 지나갔는데 한 진짜 1분도 안 됐는데 뒤따라 또 와요. 또 내놓으러. 진짜 얼굴 다 기억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얼굴 다 기억해요. 손님 네. 여러분, 우리 열차는 지금 혁명의 수도 네, 맞아요. 평양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렇게 셀카봉 들고 이렇게 보안원들한테 여기 좀 보세요. 같이 사진 찍어요. 이럴 수 있어요? 큰일 나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북출남 항상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로 저희를 진짜 웃음의 바다로 안내를 근데 하는데요. 더 이제 그 진땀 빼게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평양시에 도착했어요. 역전을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그 빠지기까지 정말 힘들어요. 또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돼요. 증명서를 다 일일이 먼저 받쳐요. 그러면 증명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승인번호 대조라는 거를 해요. 정확히 번호가 맞는지, 네. 이 사람이 누군지, 평양시 어디에 머무르는지, 여행 목적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도 있어요. 거기 기다려야 돼요. 역전에서. 계속 기다려서 이름을 불러요. 통과된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면 그 신분증하고 이제 그 뭐라고 했지? 열차표? 그런 거 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야 나오는 거예요. 평양 한 번 들어가기 너무 그쵸. 힘들어요. 근데 저는 평양에 이제 계속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네. 하니까 달라냈죠. 학생이니까. 제가 제일 평양을 많이 간 지방 사람들 속에도 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가다 나면 여기에 보안원도 알고 이러면 여기 그렇지. 보안원이 도착하기 전에 전화해요. 간리쯤에서 아무개 동지 저 지금 평양 들어가는데 오늘 근무냐고. 그 보안원들도 계속 교대를 네. 하거든요. 오늘 근무냐고 하면 근무면 내가 데리러 나갈게 이럴 때도 있고 근무가 아니면 그럼 내가 사람 내보내줄게 이러면 내 열차방통에 와요 사람이. 네. 그러면 나를 그냥 혼자 데리고 툭툭툭툭 해서 간부들이 또 가는. 북한은 이게 다 문제예요. 백성이 가는 통로와 간부가 가는 통로가 다르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간부가 들어가는 통로는 정말 레드카펫 쫙 깔려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그러면 거기로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이렇게 안내원들은 이쁜 아가씨들이 이쁜 정장을 딱 입고 그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요. 시원해요. 문 열고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쭉 통과하면 문 열면 100m도 안 돼. 한 15m, 20m를 쭉 통과하면 평양역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했어 잘 가 이러면 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좀 특권을 누린 거죠. 그런데 저는 고역이 뭐였냐면 겨울에 열차를 타면 북한에 침대 칸이 있거든요. 네. 침대를 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게 연착이 계속 되니까 열차가 원래는 19시간 만에 평양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2박 3일이 될 수도 있고 3박 4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 2박 3일 동안 정말 연애도 해요. 차에서. 네. 그러다 헤어지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기차 출발하면서 연애 삼각관계도 시작해서 기차 출발하면 연애 시작해서 도착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박 4일을 간다 하면 정말 고급진 그 칸에도 냉기가 들어와서 춥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녁에 자면 이 온방이 이렇게 막 안 도니까 추워. 그러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이제 옆에 침대에 있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근데 그게 또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더 더워. 여자 여자끼리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열차 딱 타면 한 방통에 4명씩 이제 침대가 있거든요. 그럼 이 4명 중에
오늘 저녁에 추우면 같이 잘 사람을 틱틱틱틱 해야 돼. 눈이 돌아가서 이 사람한테 내가 오늘 저녁에 추우면 같이 눕자고 말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항상 어린 20대 여자니까 저랑 추운데 같이 누워요 하면 거부하는 남자가 없어 일단은. 그러니까 그 3명이 다 남자면 좋아. 근데 2명이 여자고 2명이 남자면 옆에 언니가 기가 나보다 더 세면 어떻게 그거 말을 해요? 말 그러니까 이제 못하죠. 나는 얘를 찍었는데 쟤는 딴 사람을 찍었어. 그러면 이제 어긋난 거지. 그래. 근데 그게 제일 곤란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같이 눕는다고 황 기자님도 이상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눕는 게 아니라 서로 머리를 반대 방향에 놓고 이렇게 누워요. 네. 여자가 이쪽에 머리를 댔다면 남자 저쪽에 머리를 대서 그러면은 이렇게 입을 같이 내 옆에는 남자 발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뭐 북한 남자들이 그렇게 1m 80 돼가지고 발이 내 옆에까지는 오진 않지. 그래도 키가 비슷하면 이제 비슷하면 침대 길이가 있는데 이게 넓 그래, 서지. 그렇네, 이게 야, 왜 이렇게 한 다리가 좀 근데 겹치겠구나. 강 기자님 그게 되게 웃긴 상황이잖아요. 네. 사람이 추우면 그쵸.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렇게라도 가야 돼요. 네. 근데 그때 부러운 게 뭐냐면 일반 차에 탄 사람들은 추워하지를 않아. 왜냐면 너무 빽빽. 좌석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더워요? 반팔 입고 막 앉아 있는 군인들도 있어. 네, 빽빽해가지고. 아니, 그게 저는 제일 제가 고달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평양을 갔다가 한번 오는 길에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미 다 자리 기자들이 이제 무릎이 다 안 쳐졌을걸요? 그죠? 다 앉은 상태고 근데 딱 올랐는데 오빠랑 같이 이제 탔어요.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어떡하지? 저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리를 빨리 골라야 되는데 하고 착 눈을 눈 돌려봤는데 아무리 돌려봐도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딱 봤는데 저 끝에 아코디언이 하나 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군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 한 명 가까운 군인한테 저 아코디언 나 할 줄 아는데 했더니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정말 의자하고 의자 사이를 날아서 군대들이니까 날아서 왜냐면 그 통로는 없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그래서 의자하고 의자 사이를 날아가서 아코디언을 날아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차 안에서 아코디언을 좋죠. 공연을 네. 했네. 공연을. 다 그 군대들이 자리를 다 그래. 내주고 내 옆에는 이제 아코디언 알죠? 이게 풍랑을 네. 열어요. 옆에는 못 앉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다 비워놓고 여기 못 앉아. 사람들 다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을 아코디언을 했는데 군인들이 자리를 다른 그 빵통에 있던 군인들까지 다 건너온 거예요. 다 건너가지고 우리 칸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제 런닝 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울 정도인 거예요. 그때 다 겨울이었는데 반팔 입는다니까 겨울에. 왜냐면 그 아코디언 안에서 막 연주 보려고 군인들이 다 오거든요. 춤을 췄거든요. 춤을 아코디언 춰야지. 연주에 따라서요? 네. 지금 어떤 곡을 연주하시길래 춤을 다 뭐 아무거나 다 하지. 하는 거죠. 제가 설마 그때 한국 음악 했겠어요? 아니 뭐 테크노 또 음악. 이봐요 북한 쯤이에요. 이렇게 한 기자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를 이렇게 웃기는데 뭐 무슨 핑크를 뭐 무슨 빠빠빠빠빠 이렇게 했어요. 그냥 북한 노래 뭐 붉은 기 켜들고 이래서 막 쳐요 노래를. 덩덩 여러분 이런 거 해서 막 추는 거예요. 그냥 예. 쳐줘요 춤을? 그래서 진짜 거기서 한 2시간을 했는데 다른 데 있던 이제 그래. 사람이 건너와가지고 그 적적한 공간에. 저 옆에 방통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네. 야. 근데 도저히 추워서 그래서 견딜 수가 다들 그러니까 없다고. 자꾸 빠지니까 다들 오는구나. 일로 네, 오는 네. 거구나. 근데 야 공연을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 들으면요, 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네. 어땠을까?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죠.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 복출남 불가능해요. 창문도 있는 그 기차에 피아노는 깨진 없거든요. 심지어 그 짐 넣는 선반 있잖아요. 네. 거기 다 사람들 거기에 엎드려 사람들이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서 진짜 근데 그러니까. 선반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 중에 이런, 그러니까 영화 중에 뭐 있어요. 이런 모습의 네. 그런 표현한 외국 영화들 네, 있잖아요. 네. 막 전쟁통에 막 열차 칸에서 막 맞아요.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좀 상상이 가는데, 야 그런 데서 이렇게. 네. 저도 사실은 기차에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서 앉아갔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요? 대한민국에서요? 네, 상상을 못 하시겠죠. 바닥에 앉아서 있어? 심지어 그것도 이제 의자와 의자 사이, 여기 그 무궁화호 같은 열차는 이렇게 의자를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 예, 그래서 예를 들어 4명이 이제 같이 타고 간다 그러면은 4명이 마주보게 의자를 돌릴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렇구나. 멀미 처음 난다 그럼 듣네. 뒤에 보면 멀미 나 그럼 다시 돌려서 이제 앞에 보면서 갈 수 있고 이렇게 무궁화호는 그렇게 의자를 두 개를 이렇게 네, 싹 돌릴 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싸니까 그런 건가요? 사이클을 가지고 근데요. 이게 낭만적으로 여행을 네, 하기 위해. 네. 근데 저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그 의자 돌린 의자 사이 이제 등받이 사이에 공간이 네. 있는데 거기 바닥에 앉아서 갔어요. 근데 왜요? 설마 돈이 없어서 입석을 이제 산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긴 하죠. 이제 그 돈이 없는 20대들 대학생들한테는 그래요? 이제 그 여름철에 네. 전국 여행을 다니고 싶은 대학생들을 위해 싸게 티켓을 팔아요. 이제 네일로라고 하는데 예, 예. 이제 뭐 철도공사에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네. 이제 한 몇만 원만 내면 제가 기억으로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5만 원으로 네. 일주일 내내 기차를 마음껏 탈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 뒤에 말씀해 주세요. 북한 주민 여러분, 이제 북출남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내가 자리도 없이 열차 바닥에서 가서 네, 고생했다. 고생했던 경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북한의 현실과 비교해 보세요. 이 사람이 힘들어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오늘 우리에게 뭐 무슨 어떻게 돼서 안과를 가야 되는지 치과를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 시작하세요. 네, 어떻게 간대? 이제 남한 기차 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게 대학생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인기예요. 왜냐면은 20대들 그것도 제 기억으로는 한 만 25세까지인가 네, 네. 한테만 이렇게 싸게 혜택이 팔아요. 있구나. 네. 그래서 방학 때 그것도 네. 7, 8월 잠깐 그 기간에 이걸 사서 첫 기차 여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해서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까지 연달아서 그거를 계속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야 우리 기차 여행 가자 약속하면은 저는 이제 한 친구 4명이서 갔어요. 딱 4명이는 이제 기차 4명이 네. 딱 한 바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낭만을 갖고 이제 네, 딱 탔어. 기차에 올라타서 우리끼리 막 미리 회의도 했죠. 네. 우리 2도실 찍고 여길 찍고 여길 찍자. 그래서 예. 그때 갔던 데가 이제 제천, 네. 충청도 제천이랑 또 부산을 찍고 그러고 순천에 갔다가 여수에 갔다가 전주 갔다가 서울로 복귀하는 일정이었어요. 아, 비빔밥 딱 먹고 5일 올라오는 거예요? 일정이었어요. 예. 저는 비빔밥 안 먹었어요. 비빔밥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알았어요. 떡갈비 먹었어요. 예. 그럼 아 진짜 그래서 그럼 이게 그것도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선정한 그 지역의 맛집들을 다 탐방하고 오는 거고 유명한 도시들을 네. 다 돌아보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 그 시작을 했어요. 제천으로 출발할 때 괜찮았어요. 네. 예, 앉아서 갔어 편안하게. 네. 그러고 이제 제천에서 부산에 넘어갈 때는 저희가 야간 기차를 택했어요. 네. 사실 대한민국 열차는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지연되다 하더라도 20분 30분인데 네. 20분 30분 지연돼도 난리가 나요. 네, 맞아요. 표값이 얼마를 반환해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20분 지연했다가 다음에 기차 탈 때 30% 할인해주는 네, 네. 쿠폰을 받았어요. 네, 이런 네. 식으로 다 보상을 해줘요. 근데 뭐 열차 지연이 안 되다 보니까 막 그냥 그날 내로 다 도착을 해요. 네, 웬만하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도 그날 내로 다 도착을 네. 하죠. 저는 이제 제천에 갔다가 제천에서 밤 기차를 타고 네. 부산에 갔어요. 네. 밤에 한 10시쯤 탔나? 10시쯤 타면은 한 새벽 3시에 부산에 네, 떨어졌어요. 2, 3시에. 이제 밤 기차를 너무 타고 싶으니까. 근데 밤 기차에는 또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아이고, 기차에서 좋았겠네. 좀 쪽잠을 자다가 그리고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다 같이 찜질방에 가가지고 네. 찜질방에서 이제 좀 쉬면서 네. 해돋이를 봤죠. 아, 예. 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찜질방이었어요. 네. 바닷가에 딱 위치한. 그러고 이제 기차 여행을 쭉쭉 한 거예요. 네, 네. 원하는 기차에 그것만 딱 제시하고 올라타면 네.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전주에 와서 이제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가야 네.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저희처럼 이 여행을 하려는 20대들이 다 몰린 거예요. 특히 전주가 유명한 여행지가 됐잖아요. 오, 예.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네,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막 한복 입고 돌아다닐 수 네, 있고 막 네. 이것저것 잔뜩 그쵸. 사 먹을 수 네. 있고 한옥마을 가서 구경하고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좀 생각보다 5년 전 일인데 5년 전이면 얼마 안 됐네. 그렇죠. 네. 난또 무슨 하여튼 예. 생각보다 어리구만요. 그래서 사람이 네. 다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가 꽉꽉 찬 거야.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거의 북한 기차 수준으로 탔어요. 네. 꽉꽉 찼어요. 왜냐면은 발 디딜 틈이 없어서 통로에 사람들이 이제 쫙 자리 잡아 있었거든요. 오, 예, 아마 네. 돈 내고 탄 어른들은 약간 좀 불편했을 거야. 애들이 싸게 그러니까. 티켓 산 애들이 네. 여기저기 다 차 앉았어. 있으니까. 어. 숨 막히잖아. 그쵸. 한국 열차에는 특히 그리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간북한 이런 거 딱 네,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칸에 꽉꽉 들어찬 예.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간부들 전용 칸이 없거든. 평등합니다. 네, 네. 다 평등해요. 네. 물론 KTX 같은 건 특실이 있지만 네. 일반 무궁화 같은 거는 뭐 그냥 다 없어요? 평등하고 그쵸. 이제 국회의원도 옆에 앉아야 돼요. 특별 칸이 있죠. 카페 칸 이런 건 있죠. 카페 칸 가면 이제 카페 있고 뭐 좀 음식 사 먹을 수 있게 돼 있고 뭐 술하면 절대 안 오락 사죠. 시설도 있고. 네. 예. 그 카페 칸도 꽉꽉 찬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자리가 여기 공간이 이제 바닥에 여기 깔고 앉으면 네. 되겠다 싶은 자리가 나가지고 카페트 위에 딱 앉았는데 하필 또 거기 앉아있던 내가 쓰레기통 옆에 가지고 냄새가 나더라고. 네. 그래서 야, 그 자리가 빈 이유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일어서고 네. 이제 찾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좌석과 네. 좌석 사이에 공간이 딱 네. 틈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네. 네. 거기 앉아서. 부끄럼 없이 네.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거기 앉아서 가는 거는 누가 거기서 앉겠어요. 양 거기에 사람들 딱, 말 다 예, 들으면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종이 깔고 네. 종이 한 장 깔고 네. 그러고 앉아서 가는데 네. 야 내가 20대니까 이런 여행 한번 해보지. 네. 언제 또 내가 좌석에 못 앉는 여행을 해보겠나. 이 심정으로 20대니까 하자. 이 마음으로 그런 기차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기차에서 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배부른 걱정이에요. 네. 기차 칸이 몇 항상 시간 있죠. 동안 내 자리를. 앉아왔어요? 그렇게? 2시간이나 앉아왔어요. 2시간이요. 여러분 이상으로서 구출남을 아니, 이제 3시간 안가를 앉아도 보낼지 3시간, 치과를 3시간, 보낼지는 댓글 3시간. 달아주십시오. 야 이게 말도 돼요? 이틀 아무튼. 3일을 그렇게 하고 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의 낭만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젊을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냐라는 말이 네. 절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달에 10번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안 하죠. 우리 친구들끼리 그랬어. 야 우리 다음부터는 그냥 기차 네. 표 예매하고 가자. 네. 북한에 달리기 장사 하시는 분들은요, 그거를 한 달에 벌으면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 낭만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심지어 그렇게 막 허가증도 필요한 거잖아. 우린 허가도 필요 없어. 그렇게 이것이 앉아있는데 저것이 보안을 와서 마음대로 증명서 다닐 수 꺼내라 그래.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짐 싸야 증명서 꺼내서 막 그쵸. 받쳐야 돼. 또 신기한 거는 한국 열차에서는 요즘에 웬만하면 기차표 검사를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기차표 검사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들이 갖고 다니는 이 태블릿 PC 같은 기계가 있어요. 나는 하던데. 휴대폰 같은 거. 그러니까 남의 자리에 앉아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검사를 안 해. 이 태블릿 PC 딱 보면은 이 빈자리 휴대폰 안에 있잖아요. 이 자리가 예약이 돼 있는지 예약이 돼 있으면 이 자리가 뭐 청소년으로 예약이 돼 있는지 어른으로 예약이 돼 있는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른 자리에 어른이 앉아 있으면은 안 물어봐요. 아니요, 저는 청소년이냐고 물어봤어요. 청소년 자리에 어른이 앉아 있었구만. 어른 자리에 청소년이 앉아 있은 거지. 그냥 웃지요. 웬만하면은 입석은 검사를 하더라고요. 입석은 이제 혹시라도 티켓 안 사고 몰래 탔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입석 같은 거 검사를 하는데 제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은 검사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우리가 티켓이 있다는 걸 막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싹 지나가는 분위기인데 야, 티켓 검사도 안 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은 좀 신기해할 것 같아요. 완전 천국이죠, 티켓 검사를 안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까지 그냥 자유롭게 누구하고 그냥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그냥 딱 갈 수가 있어요. 그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 2-3시간 가는데 침대가 왜 필요해요? 허리 부러진 줄 알았어. 밤 2-3시간 그러면 가는데 다음번에는 부산까지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세요. 네. 그 부산 비행장에서 50분이면 목적지까지 너무 멀어요. 또 택시 타고 1시간 넘게도. 이것도 이제 배부른 이게 걱정. 북한에 계실 때는 이런 불만이 전혀 그러니까. 없었을 텐데 여기 와서 또 생기는 불만인 거야. 이제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은 야 양강도애가 저기 가더니 배때이가 불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북한 저로서는 이제 신기한 북한의 열차 이야기를 들었고 북한 주민들도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신기한 그 그죠? 남조선의 꿈 같은 열차 나라.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참 여기서는 KTX를 타면은 서울에서 2시간이면 부산에 가요. 2시간 더 걸려요. 2시간대로 딱 알고 3시간 있는데. 넘어요. 정확하게. KTX? 네. 아니에요. 2시간대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니요, 진짜. 2시간대 주파예요. 아유 뻥치지 마시고 왜냐면은 3시간 된다니까요. 아유, 딱 2시간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돌아가는 3시간인지 걸 2시간인지. 탔어요. 돌아가는 걸 타신 거예요. 딱 2시간대예요. 아닌데. 아무튼 검색을 네, 해봅시다.
뭐 아무튼 네. 그만큼 빠르다는 네, 거. 3시간이라고 해도 네. 사실 3시간이라도 엄청 빠른 거죠. 끝이죠. 그렇죠. 회사에서 평양 가는 거 19시간 가는데 여기 3시간 가는 거나 그렇죠. 같아요. 이런 문물을 여러분들도 얼른 맛보실 수 있는 네. 날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이 고속열차가 북한까지, 신의주까지 또 이렇게 주파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산부터 좋을까. 맞아요. 신의주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 거쳐서 유럽까지도 딱 주파할 수 있는 날이 유럽까지 올 수도 안 있잖아요. 가더라도 그냥 부산에서 떠나서 양강도에 가서 백두산 2박 3일 하고 또 돌아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날이, 이 열차가 연결될 수 있는 날이, 네. 그것도 이제 꼭 오겠죠? 네, KTX로. 네. 무궁화 말고? 네, 네. 그럼요. 이 부유함, 이 행복한 네. 편안함을 여러분들도 얼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퇴근해 볼까요? 네. 오늘도 무사히 퇴근.